자, 하겠습니다. 18페이지입니다. 주택건설 촉진대책. 이것도 한 문제가 시험에 듣죠. 이건 주관식에서 주로 언급을 하는 파트입니다. 여기서 보시는데요. 일단 1번 보시면요. 우리가 앞전 시간에 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보시면 또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에 보시면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 사업자 시행사업은 소유권, 사용권 묻지 않고 승인되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.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.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. 주택건설 촉진할 때 대지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. 토지 확보가 필요한데 이 토지가 매입이 안 되거나 당일 때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. 근데 이 사업자는 수용권은요. 민간 사업자한테는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. 누구냐 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토지공사, 지방공사, 즉 공공사업자들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일 때 안에서 수용권을 준다. 됐죠?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수용권을 안 줍니다. 안 줘요. 공공사업자들이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 수용권을 준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수용권 줄 때는 항상 이 사업이 공익특별법에 있는 사업 인정으로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요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으로 간주해서 수용권이 발생한다. 이렇게 아시면 돼요. 그래서 아까 국지토지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냥 사업계획 승인 내어주겠다 했었죠. 내어준다. 언제냐?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바로 공익사업 인정이 딱 되어서 토지 수용하게 해준다. 목적은 국민주택을 짓는 목적일 때만 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당연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. 이 재결 신청은요, 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한다. 이것도 쓰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. 재결 신청하면, 신청하면 정액을 항상 해줘요. 정액 올려서 상향 결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것이 재결 신청할 원래 원칙은요, 1년, 이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. 1년만 버티면 금액이 올라갑니다. 다 버팁니다. 이걸 막고자 이제 우리 법규에서는요, 모든 우리 토지 수용에 따르는 재결 신청은 항상 통일되어 있어요. 해당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다. 통일되어 있어요. 사업 기간 시간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토지 확보하고 가돈 준비하고 공사해도 한 5년 정도 시간 최소한 필요합니다. 5년 뒤에 조금 올려주겠다. 그럼 지금 빨리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자. 이렇게 압력을 넣어주겠죠. 이렇게 많이 어도를 합니다.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, 역시 국지토지입니다. 또네요. 공공사업자들이 역시 국민주택사업 등을 하거나 각종 어떤 조사 측량을 합니다. 할 때 보시면 건설 대지는 강제 수용하지만 이 대지 안에 아파트 지어 올릴 것인데 이 안에 사무실, 무슨 창고 등을 지을 수가 없어. 옆에 비어있는 빈 땅이 보이면 여기다가 창고 집어넣고 사무실 등으로 하려면 참 사업이 편리해집니다. 그러니까 인권에 있는 타인 토지입니다. 이 땅이 쓰임새가 있으면 할 수는 없고요. 비어있다, 빈 땅이다, 또 밭이다. 이럴 때 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적시자, 야적자, 또 임시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도 모든 사업입니다.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 한해선 옆에 있는 빈 땅 강제로 빌려 쓰게 해줘. 이 문장이 보시면 일시 사용이다. 일시간 강제로 빌려서 쓴다는 말입니다. 이걸 하게 해줍니다. 해줘요. 이 경우도 당연히 정당한 손실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. 손실보상금도 임차료가 만평을 빌리는데 이제 1년에 1,000만 원. 땅 주인이 무슨 소리냐. 1년에 가져가겠죠.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. 합의가 안 돼. 역시 이 경우도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위에 수용보상과 다르게 수용보상 금액이 크죠. 땅을 뺏어가니까 10억, 100억 이렇게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빌려선 요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이때는 공익사업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그냥 빨리빨리 결정해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수용보상금의 재결 신청은 항상 사업기한 표현하지만은 이 빌려선 일시 사용은 빌려선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 신청 이것은 공익사업법에 따른다. 1년 안에 해준다. 위에는 공익사업법에도 불구하고 1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한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다. 이런 식의 차이점부터 체크를 꼭 해주세요. 그래서 이것도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 3번 보시면 간선시설의 설치 닥터죠. 간선시설.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. 주택단지 건설할 때 보시면
기관 시설들 간에 연결하는 중간 부분 설치를 해줘야 돼요. 그런데 요 중간 부분 설치를 해주는데 요 사업자가 누구냐? 민간 사업자 삼성건설에서 레미안 아파트를 공사를 합니다. 그러면 요 삼성건설에서 전기가스 수도, 도로 상하수도, 전기가스 수도, 통신지역 난방을 설치할 때 삼성건설에서 하이바 쓰고 딱 그 공사를 하면요,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업무방해다, 영업방해다 해서 손실보상을 막 요청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요, 이 사업장이 모든 사업장은 아닙니다. 100개 이상 짓는 주택이 100개 이상 짓거나 또 세대수 증가되는 리버는 또 100개 이상 증가되는 규모 큰 사업장이거나 또는요, 이 대지 조성이 16,500 이상에 조성하는 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장 일대 한해에서 도로나 상하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전기는요 한국전력, 가스는 가스공사, 통신은 KT, 지역난방공사 해당 시설 공급자들이 설치를 딱 해줍니다. 하이바가 쓰고 공사하는 것이 이 삼성건설에서 할 때는 막 영업 손실보상 달라 하는데요. 지방자치단체 각종 한국전력 또 KT에서 하이바 딱 쓰고 하면요 공공사업으로 인식해서 방해를 거의 하지 않고 빨리빨리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돈도 더 빠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. 또요, 지금 현재 간선시설 요것은 폰공사 할 때는 필요 없고 폰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입주할 때쯤에 가스망이 개설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점은요, 사용검사일이죠. 사용검사 받고 입주하니까 사용검사일까지만 설치를 완료해주면 되겠다고 합니다. 자, 또 이 설치 비용을 해당 시행사 사업자 부담이 아니고 설치 업무자들이 직접 부담을 해줍니다. 가스공사에서 한국전력에서 그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해준다 합니다.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촉진 되고 지원된다는 말입니다. 자, 또 이 딴 거 뭐라도 도로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누가 됩니까? 지방자치단체야. 근데 서울시 등에 돈 많은 곳은 몰라도 저기 지방 산청 무슨 뭐야 이런 시골 농촌에도 아파트 올라갑니다. 이때는요 해당 그 지방에 돈이 없을 수 있어.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설치 비용에 한해서는 50%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 이 설치 업무자들이 일이 참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사용검사일까지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입주를 빨리 받아야 되는 사업자가 직접 공사업자, 일반인 민간업자 불러와서 자기 돈 줘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설치 비용을 달라 3만 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이 설치 비용 상환은요, 해당 시행사가 먼저 공사해서 설치 비용 달라 요구할 때는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상환 계약에 따라서 상환을 해줍니다. 이 계약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이내로 정해서 설치 비용을 파셜로 지급해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보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십시오. 자,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가 돋듭니다. 자, 국가에서 국지토지가 공공사업자들이 국민주택을 지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합니다. 수용을 해요.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는 유토지가 참 많이 있어 이 땅에 대해서 또 팔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보시면요, 다음에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또 토지 임대를 할 수 있더랍니다. 어떤 사업자나 보니요,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 하고요, 또 국민주택 사업자가 아닙니다. 잘 보세요. 국민주택 규모죠. 주거전용 85 이하짜리 요 국민주택 규모 30몇 평짜리 이하 요것을 50% 이상 짓는 민간, 공공 모든 사업자한테 이들이 요구하면 무슨 매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국가에서 땅을 강제로 취득, 뺏어갈 때 좋은 값을 줍니까? 좋은 돈 줍니까? 좋은 금액 안 주죠. 싸게 줍니다. 싸게죠. 공시지가 감정평가에 이하로 줍니다. 그러면 이 땅을 팔 때는 시가로 팔면 안 되겠죠. 싸게 팝니다. 싸게 팔아. 싸게 팔고 되팔면 큰 전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투기를 받고자 이런 업자들이 그 국가 땅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합니다. 그러면요, 요 매입 임차로부터 2년 안에 건설, 이건요, 착공만에 착공, 건설은요, 그냥 사업계획 승인, 이것이 아니고 착공입니다. 착공을 말합니다. 이전 내에 착공을 못하면 다시 판매, 소유권 대매입, 판매하거나 토지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이죠. 그래서 요 편도 꼭 정리해서 보십시오. 자, 다음에 5번입니다.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진 대지 환경이다. 합니다. 이 개발사업은요,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죠. 수용 방식일 때 저희가 공공택지 조성한다. 이렇게 한번 앞전 시간에 용어학대 배운 적이 있습니다. 지금 환지입니다. 환지.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개발사업에
할 때 보시면요. 이것은 이제 종전에 있던 논바닥 땅들, 이것을 이제 멋지게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치공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요, 이 논밖에 없는 땅에서 반 정도 떼가지고 여기 없던 각종 어떤 도로 부지도 만들고 학교 부지도 만들고 한데 있습니다. 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 땅을 처분해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 개발 사업 비용을 또 충당을 합니다. 그 땅이 뭐냐? 채비지라고 부릅니다. 채비지.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할 때 보시면 이 사업 비용 충당을 해서 한쪽에 모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전체 비용 충당한다는 게 이제 채비지인데, 이 채비지 같은 경우에 이것도 새로운 도시개발 부지 안에 나오니까 땅값이 상승도 하겠죠. 좋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. 그런데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. 이때는요, 국민주택 사업자들이 국민주택 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요, 사업자는요, 이 땅 전체에 대해서 50%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이때 보시면 신청한 사업자가 한 개 업체이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네, 이 전체가 다 중요한 상급 시험에 나왔습니다. 이때 이 매각하는 금액은 감정가격 기준에서 이제 경쟁 붙이니까 금액이 올라가겠죠. 그런데 이 경우도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또는 60 이하 국민주택 목적일 때는 조사 원가로 거의 이자 이익을 안 붙이고 땅을 매각할 수 있다.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. 차이점이 더 하나 보시면 위에 국공유지 매입을 한 자들은요, 이전에 착공의 업무가 있지만 요 채비지 매입을 한 이 경우는 착공의 업무는 따로 없다.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십시오. 국민주택, 용지직, 국민주택, 용지, 또 채비지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크를 꼭 해두세요. 자, 그 다음에 6번 사항입니다. 자, 국가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에서 사업을 합니다. 그래서 각 서울도 서울 지방이 되겠죠.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자, 토지의 매수도 필요하고 손실보상도 필요합니다. 그런데 참 지역 주민들이 이 국가나 토지공사가 딱 나올 때는요, 회피하고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해당 그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어르신 또 삼촌 그 땅을 좀 파시죠 하면 잘 응해줄 수 있어. 그래서 지방 사업할 때 국가나 토지공사 사업일 때에 보시면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 토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잘 수월하게 또 매수나 또 손실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. 이때 공짜 아닙니다. 이때 이 업무를 위탁을 하면 요 2% 실제 요 손실 매수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%까지 위탁 수수료를 지방장한테 지급해줘서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사업을 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보시고요. 또 국민주택을 짓는 모든 사업자한테 등기비 발급 비용 등은 무료로 할 수 있다. 그런 부분까지만 체크하시면 바로 끝이 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, 주택 건설 기준이 나옵니다. 이 편은 저희 법규에서는요, 거의 시험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. 그래서 몇 가지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고요. 자, 이 20페이지입니다. 1번 보시면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이 있습니다. 장관이 이것을 등급제를 실시를 하는데 이 성능 등급 지정기한 지정해서 그 성능 등급을 지정하게 하고 또 등급 인정을 받으면 유기한 5년까지인데 이것이 3년마다 연장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번 올해인데 이제 전시험 기준에서 이것이 신설되었어요. 자,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mm 이상으로 시공을 할 때는요, 이제 이 콘크리트 슬래브를 또 굵게 이렇게 시공을 또 하게 되면 층간 층고높이가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100분의 115까지 완화해 주겠다. 바닥이 두꺼워지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대신 층고를 높여야만 된다. 공사, 근데 그 두꺼워지면 공사비가 또 많이 투입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이에 대해서 15%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. 그럼 한 층 정도가 두꺼워져봐야 한번 요 정도 두꺼워집니다. 그러면 이걸 쭉 다 사봐야 이제 15%까지 올라가면 뭐 7, 8%만 다 될 것인데 층고를 몇 개 더 올려서 몇 층은 더 지켜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. 근데 용적률 때문에 또 따로 제한되기도 합니다. 보시고요.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요, 이 투자 모집 공고에다가 주택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라는 것도 것을 표시하게 돼 있다.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. 또 3번 보시면
장수명 주택 우리가 배웠죠. 저기죠. 내구성, 또 가변성, 수리 용이성 갖춘 것인데 요 등급이 있어요. 등급인데 최우수와 우수와 양호 일반으로 있습니다. 이 중에서 1000세대 이상 주택 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요, 최소 등급인 1단 등급 이상은 얻어야만이 이 투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더 좋아서 우수, 최우수 등급 이상을 확보를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요 15%까지 더 줄 수가 있다.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. 나머지는 우리 법규에서 나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쭉쭉 넘어가시고 이제 23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의 공급편이 나옵니다. 이 파트는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